이 보도가 제일 먼저 어떻게 출발하느냐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휘토류의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휘토류가 만약에 중국하고 무슨 일이 팡 터지게 되면은 중국은 당장 휘토류를 무기화하겠죠. 휘토류를 당장 중국이 무기화해버리고 수출 금지를 하면은 휘토류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싹 다 들어가는데 미국이 당장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느닷없이 휘토류 공급망을 조사를 시킨 다음날 중국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휘토류의 생산을 25%를 늘리겠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25%나 늘려? 절대 4분의 1이나 늘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그걸 분석하고 있냐면은 바이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중국이 25%의 휘토류를 추가 정산한다는 거죠. 저는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중국이 갑자기 휘토류의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 하는 거는 전 세계 휘토류 시장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거나 또는 호주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 여기를 가격으로 눌러버리겠다는, 즉 물량과 가격으로 눌러버리고 계속해서 휘토류 독점권을 중국이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휘토류 무기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휘토류가 중국이 독점해오던 휘토류 시장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2009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휘토류 시장은 요 황색 요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머지 국가들은 휘토류를 거의 공급을 못했죠. 워낙 중국이 많이 생산하고 싸게 공급하니까 중국이 휘토류 무기화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쭈르륵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작년 수치를 한번 딱 보니까 쫄딱했죠. 그동안 중국이 독점해오던 것을 그만큼이나 다른 나라나 미국이 휘토류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중국의 휘토류 무기화에 미국은 2009년부터 2020년이니까 11년 동안이나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미국은 놀랐습니다. 휘토류가 무기화돼 버리면 당장 큰일 나잖아요. 전 세계 산업이 다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큰일 납니다. 일본도 큰일 나고 미국도 큰일 나고 했는데 이 휘토류에 대한 방어책을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한때 중국과 갈등을 팡 일으킬 때 중국이 휘토류를 무기화해버리니까 일본이 졸지 휘청했습니다. 아차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일본은 중국한테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를 갈았죠. 속으로. 그러면서 일본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휘토류한테 전부 다 웃돈을 주고 개발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일본이 당하는 거 보니까 미국도 언젠가는 저 꼴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 미국은 중국과 직접 본게임을 해보기도 전에 자원전쟁에서 깨져버린다. 물론 미국은 자원전쟁 하면 제대로 붙으면 중국은 그냥 다 망해버립니다. 왜냐? 곡물을 다지고 있잖아요. 중국 굶어 죽습니다. 미국이 만약 문 잠가버리면은. 어쨌든 그런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전에 휘토류 가지고 미국이 휘청해버리면 미국도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전 세계로 수입 생산 시장을 다 변화해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여기서 이 하얀 포인트가 어디 거냐면 미국 거예요. 여러분 구분되죠? 화면에 구분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휘토류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자 중국이 휘토류 무기화하면 무기화해라.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미국과 다른 나라의 생산량이 중국 거를 거의 따라잡았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냐면 딱 1년 정도에서 3년 정도 더 걸립니다. 1년에서 3년 지나면 중국이 휘토류를 무기화할 수 없는 수준까지 미국이 방어책을 세워버립니다.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중앙일보 자료인데 미국이 역시 미국이었거나 준비 다 하고 있었구나. 중국은 이 휘토류를 제2의 원유처럼 취급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히토류의 독점적 지위는 곧 하나의 권력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이 최대 공급국인 건 맞지만 2009년이랑 대비할 때 세계에서 이미 약 40% 이상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시도 이 히토류는 전략물자로 취급해가지고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물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중앙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더라도 그 전략물자는 뺏기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 요거는 호주분이 많습니다. 호주하고 멕시코, 그 다음에 브라질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본토에서도 이만큼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25% 정산을 하겠다. 더 많이 캐버리겠다. 즉 자기 경쟁자들을 가격과 물량으로 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는 중국의 속셈이 터져나와버린 거죠. 아마 바이든은 이러한 중국의 물량 공세나 저가 공세를 다른 방식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바이든한테 주어진 숙제죠. 저는 느닷없이 바이든이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을 체크해라 하고 지시가 나갈 때 딱 느꼈습니다. 이거 한판 붙으려면 이거부터 방어를 해놓고 나서 붙어야 되겠죠. 미국은 놀라운 나라인 게 마치 하나님이 보살피는 나라 같습니다. 미국이 왜 중동에서 니미츠호 항모를 뺐을까요? 항공모함 니미츠호 전단을 빼버렸을까요? 중동 석유에 미국이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중동 너무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세일가스, 세일석유로 인해서 100년 이상 쓸 에너지를 확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중동에다가 무력을 행사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뇌물을 갖다 주거나 하더라도 중동에서 석유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꽉 거머쥐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이 아이고 이제 웃기지 마라. 너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석유 많다. 석유에 매달리지 않는 시대가 열려버리면서 니미츠호를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니미츠호도 뺐는데 중국도 마찬가지 원유 다음으로 지고 있는 히토류가 있는데 미국이 이미 중국 까불지 마라. 히토류 우리도 만들어가지고 너가 없어도 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